It must have been him, just a glimpse of a face in the crowd. That's all it takes. My heart is racing. I stand in a trance as I stare at the back of a bus, knowing there's no. 자, 계속해서 이제 발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모터들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 세균에서의 얘기입니다. 세균에다가 이 플라즈미드라든가 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발연 렉처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떤 프로모터를 주로 사용하느냐. 렉 프로모터가 가장 일반적인데, 그 렉 프로모터의 전반적인 특징은 이제 그다지 강력한 프로모터는 아니다. 프로모터의 세기가 강력하다, 안 강력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스트롱 프로모터라는 것을 직역을 한 것인데, 강력한 프로모터라는 얘기는 RNA의 전사가 많은 경우야. 이렇게 전사가 많이, 빨리 일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프로모터가 어떤 프로모터가 강력한 프로모터가 되고, 그러니까 강력하지 않은 것을 weak, 약한 프로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weak 프로모터는 반대로 RNA 전사가 그러니까 많이 적은 양의 RNA가 만들어지면서 느리게, 그 다음에 전사의 속도가 느리게 되는 거죠. 이 차이는 뭘까? RNA 중합효소인 프로모터는 사실은 똑같은 프로모터거든요. 어떤 유전자가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고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을 때 그 서로 다른 유전자라고 하더라도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전사하는 RNA 중합효소가 서로 다른 A, B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 원핵세포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프로모터가 얼마나 RNA 중합효소를 그냥 이게 튼튼하게 스테이블하게, 그러니까 프로모터 지역에서 RNA 중합효소가 훨씬 더 구조적으로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RNA 중합효소 단백질로서 어떤 유전자의 프로모터 지역에 결합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그림으로 언제나 그릴 때는 뭐 판판한 플랫폼에다가 뭐 하나 막 놓고서 그 위를 걸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3차원적으로 우리가 세포 안에 생각을 할 때 RNA 중합효소는 이것을 고개 딱 줄 잡고 고개사가 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이렇게 줄을 타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얼마나 자주 떨어지느냐, 얼마나 처음에 그 고개사가 착지 지점, 고개사의 착지 지점이 프로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착지를 쉽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로모터가 얼마나 RNA 중합효소를 안정적으로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잘 고정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력한 프로모터다, 약한 프로모터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렉 프로모터 그 자체는 프로모터의 그 세기 그 자체로 보면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러한 프로모터는 아니나,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이점이 뭐냐 하면은, 아무 때나 이렇게 프로모터가 활성화돼 가지고서 계속해서 전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도 발현이라고 하는, 필요할 때만 이것을 이 전사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기법을 유도 발현, induced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렉 프로모터는. 왜냐하면 락토스 오페론 자체가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언제나 이렇게 다 막혀 있다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그 지역에 락토스 리프레서, 렉 리프레서가 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락토스의 오페론의 구조를 보면은 3개의 유전자가 ZYA라고 하는 3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3개의 단백질이 하나의 유전자로 이렇게 파트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전사가 끝나고 번역이 되면 3개의 단백질이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ZYA라고 하는 3개 렉ZY하고 3개 서로 다른 종류의 효소가 되는 거죠. 락토스를 대사작용하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전체의 오페론 자체에 프로모터가 하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렉토스 프로모터인데 여기에 RNA 중합 효소가 이렇게 와서 있어야 되는데 요 프로모터하고 요 처음에 시작되는 요 사이에 뭐가 또 있냐면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요 지역이 있잖아요. 요것도 DNA 지역. 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은 여기에 바로 리프레서가 리프레서라고 하는 여기에 리프레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하더라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마치 로드블락이라고 처럼 진행을 하지만 요 리프레서가 제거가 돼야만 RNA 중합 효소가 쭉 밀고 나가가지고서 이 전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 리프레서를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그 리프레서가 락토스가 있는 경우에는 요 리프레서의 구조가 락토스하고 결합을 한 다음에 구조가 변경이 돼서 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그 부위에 결합을 못하니까 더 이상 로드블락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RNA 중합 효소가 쭉 나갈 수 있는. 그런데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락토스 그 자체도 물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 발현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사물이긴 하나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요 인공 합성물 요 다른 화합물인 IPTG라고 하는 그 화학 구조도 보여드렸죠. 그 IPTG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유도 발현을 할 수가 왜냐하면 락토스는 줘봤자 계속 세포 안에서 대사작용을 통해서 없어지니까. 그러나 IPTG는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분해가 되지 않는 산물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이 유도 발현을 시키는데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IPTG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유도 발현을 시키는 아주 그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가장 강력한 프로모터는 아니지만 락 프로모터를 주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 벡터에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IPTG가 없는 조건에서도 원래는 IPTG를 넣어야만 이것이 그때부터 유도가 돼서 유도 발현을 하게끔 사실은 그렇게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요 리키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IPT지만 뭐 세균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대사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배양을 시킬 때. 그 중에는 락토스도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이 IPTG가 굳이 IPTG를 넣어주지 않는 조건, 이런 없는 조건에서조차 어느 정도는 물론 IPTG를 넣은 다음에 갑자기 확 늘어나는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떤 일정한 수준의 그 전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렉 프로모터는 일종의 리키한 프로모터다. 완전하게 이것을 딱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요 리키한 프로모터가 뭐 단점이 있어서 그런가? 예,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뭔가 조금 일정량의 이 외부 단백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에너지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일종의 부담이 그것을 이제 메타볼릭 버든이라고 하는 이런 이 대사적인 부담을 초래를 해서 그런 외부 유전자 이런 식으로 발현을 하고 렉 프로모터 안에 이런 유전자가 들어있는 그런 클론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균은
그렇지 않은 세균보다 훨씬 성장 속도가 느리게 되는 거죠. 여러모로 잘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게 최적화된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외부의 단백질들이 이런 식으로 일정량, 보통 자연적으로 어떤 세균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양이 어떤 한 종류의 단백질에 관해서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외부 유전자를 이런 식으로 클로닝 벡터에다, 발현 벡터에다 넣어서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리키하게 발현이 돼 버리면은 그 단백질들이 양이 보통 장난이 아니던, 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요, 세포 안에서. 그래서 세균에서 그런 클론된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단백질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 문제가, 공통적인 문제가 요 inclusion body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봉입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요 inclusion body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것, 마치 암덩어리를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 됩니다. 암을 그렇게 큰 혹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개인이 제대로 성장을 하겠어요? 그런 것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발현하고자 하는 단백질이 이런 inclusion body의 형식으로 이제 모양을 띠게 있게 되면은 그 단백질이 이제 이런 식으로 회수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잘 용액에 녹지도 않고, 그 다음에 원래 단백질을 거기다가 발현을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제대로 된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이 inclusion body 형식으로 된 단백질은 접힘이 완전히, 왜냐면 이들은 전부 디네이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나 할까? 그래서 단백질 구조가 전부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단백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접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면은 원래 이 단백질을 여기다 발현시키는 이유는 그걸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을 못하는 거죠. 이 기능을 하면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단백질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inclusion body 형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inclusion body를 안 만들면 좋겠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세균에다가 어떤 클론된 외부 유전자에 의한 단백질을 발현을 시키고자 할 때의 문제, 공통적인 전자현미경에서 본 요 inclusion body들의 사진이 여기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것들 있죠. 이게 거의 전부 이게 제대로 정상으로 옳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싶어서 이 벡터 자체에다가 이 추가적으로 요 리프레서 유전자, 리프레서 단백질을 만드는 요 유전자가 요 렉I 유전자인데, 그거를 훨씬 더 하나 더 갖다 놓으면 훨씬 더 많은 강력한 이 억제자들이 오퍼레이터 상에 있으니까 요 리퀴한 요 특성을 조금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그만큼 크게 큰 차이는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렉 프로모터와 지금 방금 언급한 요 렉I라고 하는 추가적인 요 억제자 유전자를 여기다 삽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일종의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로서 몇 개 제한 요소 사이트들이 있고, 특히 여기에 바로 이 프로모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로모터는 지금 렉 프로모터는 아니고 T7 프로모터인데, T7 프로모터는 뭐냐 하는 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또 살펴볼 것이고, 이런 식으로 기본 구조가, 이 발현 벡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래서 렉 프로모터와 또 다른 프로모터를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 이제 키메라를 형성한, 접목시킨 하이브리드 프로모터인데, 그것을 이제 TEC 또는 TRC 프로모터라고 하는데,
그 택이나 TRC 프로모터 자체보다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트립토펜 오페론이라고 하는 것을 렉 오페론과 비교해서 차이점을 우리가 보고자 해서 일부러 이것을 소환을 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택 프로모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공적인 프로모터로서 원래 있는 트립토펜 오페론에 있는 프로모터 지역하고 그 다음에 렉 프로모터 중에서는 렉 오페론에 있는 프로모터 지역에 있는 오페론 렉 오페론 프로모터와 그런 식으로 이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윗부분 아까 마이너스 35 정도의 부위는 트립토펜 오페론에서 오고 마이너스 10 여기가 이제 오퍼레이터 부위가 있는 거죠. 이 부위를 이제 렉 프로모터에서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전히 이 부위를 뭘로 유도 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IPTG로 계속해서 유도 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트립토펜에 의해서 트립토펜에 의해서는 이제 이 트립토펜 오페론은 렉 오페론과 다르게 뭐냐 하면은 트립토펜에 의해서 이것은 억제가 되는 그런 오페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렉 오페론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락토스 오페론의 첫 번째 유전자인 렉지, 첫 번째 단백질 렉지가 있고 여기에 오퍼레이터 지역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죠. 이 정도로 특별한 서열. 그 다음에 여기에 RNA 중합효소, RNA 폴리머레이즈의 결합 부위, 바인딩 사이트, 여기가 바로 프로모터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런데 프로모터 하면은 요 실제적인 폴리머레이즈의 바인딩 사이트와 오퍼레이터, 요거는 리프레서가 결합을 하는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리프레서가 붙어서 있으면 RNA 중합효소가 여기 붙어도 나가지를 못하니까 안 되는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중합효소 결합 위쪽에는 캡 사이트라고 해서 여기에 또 다른 캡 단백질이라고 하는 캐타볼라이트 액티베이팅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 단백질이 여기 붙어 있어주면은 그래야 RNA 중합효소가 안정적으로 여기를 이제 결합을 해서 전산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바로 위쪽에 이렇게 리프레서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렉I 지역이 있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보통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5 정도 되는 지역과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지역에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 35와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실제로 전사 시작하는 부분에서 원XFP 프로모터 지역, 일반적인 모든 원XFP 프로모터 지역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XFP 프로모터 지역에서 보통 마이너스 10 정도에 위치한 일련의 몇 개의 염기서열, 보통 TAT 정도로 이렇게 서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프리브노 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뒤로 올라가서 한 마이너스 35 정도 되는 지역에 또 보통 일반적으로 TTGACA 정도라고 하는 시건, 이러한 어떤 유전자든지 간에 프로모터 지역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영어로 컨센서스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딱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왜 모든 유전자의 프로모터 지역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제 원XFP의 경우입니다. 진XFP는 조금 요게 달라요. 원XFP의 경우에서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35에 이렇게 똑같이 서열이 존재를 하면서, 특히 요 마이너스 10부에 있는 요 부분은 워낙 유명하게 프리브노 박스라고 잘 알려져 있는, 요게 뭐냐?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위에 있는 얘가 뭐냐? 얘가 바로 RNA 중합 효소입니다. 세균에, 대장균에 특히.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뭘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일단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대장균 또는 세균의 RNA 중합 효소는 몇 개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코어 RNA 중합 효소의 코어라고나 할까? 이것은 4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 그림에서 보면 2개의 알파 서브 유닛이 있고 베타 서브 유닛이 여기 있고 또 베타 서브 유닛과 조금 비슷하나 조금 이제 다르게 베타 프라임 서브 4개의 서브 유닛으로 되어 있으며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밑에 있는 시그마 팩터라고 하는 4개의 서브 유닛과 플러스 시그마 팩터 이것이 기본적인 원핵세포의 RNA 중합 효소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단백질 자체를 구성하는데 4개의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 단백질들이 와서 결합을 해야 마치 헤모글로빈처럼 헤모글로빈에 2개의 알파 서브 유닛과 2개의 베타 서브 유닛이 이렇게 사량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기능체를 형성하듯이 RNA 중합 효소도 여기에 꼬리 부분 뭐야 이거 요 알파 서브 유닛 부분이 이제 꼬리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게 뭐냐면 알파의 C 터미널 도메인이라고 CTD라고 해서 여기가 또 특별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나 그것들은 엄연히 알파 서브 유닛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간주를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점은 4개의 이런 서브 유닛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요 밑에 부분에 있는 얘는 왜 우리가 따로 취급을 해주느냐. 처음에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RNA 중합 효소가 형성이 될 때에는 시그마 팩터라고 하는 요 부분은 처음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들이 일을 하려고 이 프로모터 지역에 올 때 시그마 팩터가 와 주어서 이렇게 이들과 결합을 하면서 비로소 이 프로모터 지역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요 그림상으로 볼 때, 요 그림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가 요 시그마 팩터라고 하는 요 친구의 기능을 혹시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간파를? 딱 뭐라고 화살표가 딱 지어져 있는데 뭘까? 바로 요 시그마 팩터가 요 특별한 요 두 지역 마이너스 10지역과 마이너스 35지역 요 부분의 특별한 염기 서열을 인식을 해서 결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얼핏 우리가 이 징크 핑거 뉴클리에이제를 볼 때 특별한 알파 힐릭스들이 어떤 특별한 염기 서열과 결합을 하는 그러한 특이성을 우리가 착안을 해서 염기 서열 특이적인 어떤 자르는 뉴클리에이제를 우리가 합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단백질의 구조는 특별한 DNA 염기 서열과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균의 시그마 팩터도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HTH가 사실은 뭐냐면 힐릭스 턴 힐릭스라고 하는 세균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고 있는 특별한 DNA 결합, DNA 바인딩 도메인, DNA 결합 단백질들의 어떤 모티프 중에 하나입니다. 힐릭스 턴 힐릭스 모티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티프를 가지고 요 DNA를 마치 징크 핑거가 힐릭스하고 이렇게 또 다른 힐릭스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DNA를 결합을 할 수 있듯이 비슷하게 이렇게 세균에서도 이 시그마 팩터가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 시그마 팩터는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하고 결합을 할 수 있는 그 특이성을 이것이 바로 특이성 염기 서열 특이성을 이 시그마 팩터 덕택에 프로모터 지역의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전체적인 RNA 중합 효소가 같이 와서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그마 팩터가 없다면 만약에 이 시그마 팩터가 없다면 RNA 중합 효소는 그냥 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서 결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모든 프로모터 지역마다 이렇게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35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컨센서스 시퀀스를 이렇게 이루고 있느냐? 바로 세균에서 사용하는 그 RNA 중합효소의 시그마 팩터들이 전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하자면은 RNA 중합효소는 그대로 그 코어라고 하는 RNA 중합효소 코어는 그대로 간직한 채 각각의 유전자들마다 살짝 다르게 이런 서로 다른 시그마 팩터들을 활용을 해서 몇 개 서로 다른 종류의 시그마 팩터들을 이 대장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식하는 염기 서열이 이렇게 살짝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유전자 간, 특별한 유전자 간의 서로 다른 차별화된 인식 및 결합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자세한 디테일이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가 있으나 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흘려보면서 바로 시그마 팩터라고 하는 요 특별한 단백질의 기능과 그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두 지역을 마이너스 35지역과 마이너스 10지역을 이런 식으로 서로 퓨전을 다른 두 유전자에 퓨전을 시켰다는 얘기죠. 둘 다 렉터스 오페론과 트립토펜 오페론의 둘 다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10지역이 대충 비스무리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런 식으로 퓨전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TAC 또는 TRC 오페론은 무엇에 의해서 유도 발현이 된다고? 바로 왜냐하면 마이너스 10지역 그 부위에 오퍼레이터가 있었잖아요. 렉 오퍼레이터. 그 지역을 가져왔으니까 IPTG에 의해서 유도 발현이 가능한 거죠. 다만 원래 오리지널한 트립토펜 오페론은 IPTG에 의해서 유도 발현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들은 트립토펜에 의해서 이제 그들의 유전자 발현이 사실은 제어가 되는데 렉 오페론보다 훨씬 더 조금 복잡한 형태로 이것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렉 오페론을 먼저 우리는 락토스 오페론에 대해서는 이 리프레서가 어째서 락토스 또는 IPTG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되는지 락토스 리프레서의 전사업체가 제거가 되는지는 벌써 한 몇 차례 봤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먼저 트립토펜 오페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진입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잘 봅시다. 이 락토스의 경우에는 락토스 오페론의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유전자가 RNA를 만들어내면은 이 RNA가 3개의 단백질을 따로 만들어낸다고 했죠. Z, Y, A. 이들은 그러니까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Z 지역, 여기가 Y 지역, A 지역. 이들은 각각 락토스를 대사작용, 락토스의 분해를 이거 왜 분해해요? 락토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서 세포 안에서 락토스를 분해를 해서 그것을 에너지를 추출을 해내는데 그 작용에 필요한 각각의 서로 다른 효소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라는 것을 이 유전자들은 쓰임새가 락토스를 분해하는데 쓰여지는 기능을 제공하는 유전자들입니다. 그럼 유전자는 어떨 때 이 유전자를 발현을 해야 될까요? 락토스가 있을 때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락토스도 없는데 락토스는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보리밥과 같은 존재입니다. 쌀밥, 보리밥. 그러니까 물론 보리밥이 건강에 좋다고 보리밥을 먹어야 되는 당뇨 환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보리를 쳤을 때 쌀이 훨씬 더 선호되는 우리의 주식이잖아요. 세균에 있어서 훨씬 더 선호되는 주식은 포도당이거든요. 글루코스.
락토스라는 것은 이탄당으로서 이 락토스를 분해를 하면 갈락토스와 글루코스로 이렇게 분해가 돼서 그제서 이제 대사작용을 이제 해서 에너지를 추출해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없을 때만 랙토스가 일종의 대안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되는 편이 그렇게 유리한 것이죠. 일단 랙토스를 분해를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기 때문에 랙토스가 있을 때만 이것이 작동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이 진화가 됐을까요? 여기에 오퍼레이터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O 지역입니다. 여기에 리프레스 단백질이 이렇게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프레서가 여기에 오퍼레이터 사이트에 결합을 하고 있는 한 이 전사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RNA 중합효소가 리프레서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리프레서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을까? 만약에 이 리프레서 단백질이 락토스가 있어가지고서, 이게 락토스입니다. 락토스가 결합이 되면 이 리프레서 단백질이 모양이 바뀌어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모양이 바뀐 리프레서는 더 이상 오퍼레이터 사이트에 가서 결합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방해작용이 제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은 락토스가 있는 경우에만, 락토스가 존재할 때에만 요 유전자가, 요 락오페론이 지금 업이 되겠죠. 바로 그러한 식으로. 그래서 락오페론은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지? 그 외우기가 매우 혼돈스럽거나 그럴 경우에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락오페론의 기능이 뭐냐? 락토스를 분해하는 유전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다. 그러면 락토스를 분해하려면 락토스가 있어야 되겠지? 바로 그죠. 그러면 락토스가 있을 때에만 이것이 해제가 되는, 억제가 해제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락토스가 있을 때 리프레서가 제거되는 방향으로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상기, 기억하기가 훨씬 쉽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요 락토스 오페론에서 요 락토스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요 리프레서가 락토스와 결합한 상태에서는 여기다 결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조가 변경이 돼서. 그러면 이제 RNA 폴리메라이즈 중합효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제 장애물이 좀 제거가 됐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좀 갈 수 있는 거임? 이렇게 가도 돼? 라는 얘기. 지금 여태까지 요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것은 요 half the story고, 자, 이거 말고도 사실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자, 요 락토스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전제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여기에 바로 요 윗부분에 아까 얘기한 캡이라고 하는 요 캡 바인딩 부위가 있거든요. 요 지역에 누가 붙느냐? 요 CAP, Catabolite Activation. 카타볼라이트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런 식으로 사기치면 안 되지. Cyclic AMP. Activated Protein이라고 해서 CAP라고 하든가, 또 다른 이름은 CRP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Catabolite Repressed Protein이라고 해서, 어쨌든 둘 다 동일한 이름인데 저는 캡이라고 합시다.
캡 프로틴 요 친구가 있어야만이 요 캡 바인딩 프로틴은 바로 요 RNA 폴리머레이즈를 안정화시켜 가지고서 마치 일종의 진핵세포의 전사에서 전사인자들처럼 RNA 중합효소를 안정화시켜서 전사인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과 조금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이들이 여기에 결합을 해줘야만 확실하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이 부위에 결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여기에 이것이 바로 포도당이 없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포도당이 있을 때는 이 친구들은 사이클릭 AMP라고 하는 특별한 요 ATP가 이제 이렇게 원형을 사이클라이제이션을 시켜가지고서 요 인산기들이 그러면 사이클릭 AMP가 되는 것인데 사이클릭 AMP 이들이 있어줘야 요 단백질이 여기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클릭 AMP 세포 안에서 사이클릭 AMP는 세균의 경우에는 포도당이 이 사이클릭 AMP를 저해를 합니다. 사이클릭 AMP를 만드는 합성 효소를 포도당이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 안에서 포도당이 있으면 얘는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없으면 이 캡 프로틴은 여기에 못 붙은 거예요. 그럼 얘가 못 붙으면 RNA 중합효소는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전체적으로 렉 오페로는 어떤 식으로 이 조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렉 오페로는 첫 번째 포도당이 없을 때만이 이것이 작동을 하는. 왜? 포도당이 있으면 포도당이 없을 시에 바로 요 사이클릭 AMP가 업이 되니까. 그럼 사이클릭 AMP가 업이 돼야만 요 캡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니까. 요 조건이 있어야만 RNA 중합효소가 활성화가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항상 렉토스 오페론이 턴온이 되려면 이 조건이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포도당이 없어야만 됩니다. 왜? 렉토스 오페론은 왜 이런가를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렉토스 오페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언제나 항상 상기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렉토스 오페론은 렉토스를 분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렉토스를 분해할 경우는 어떨 경우에 쌀밥이 없을 때만 보리밥을 우리가 먹지. 쌀밥이 있는데 뭔다고 보리밥을 신경 써. 있든 말든 내가 우리가 뭐하러 신경 써. 쌀밥 먹으면 되지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없을 때만 대안으로 야 뭐 딴 거 뭐 먹을 거 없냐? 렉토스라고 있는데 먹을래? 그래 그거라도 먹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포도당이 없다 하더라도 보리밥이 있어야, 쌀밥이 없다 하더라도 보리밥이 뭐 있어야 보리밥을 먹을 소화효소라도 만들어낸가 하는 식으로. 두 번째는 락토스가 있어야만. 그래서 이 락토스가 있어야만 그제서야 그 락토스가 있어야만 하는 그 조건은 누구에 의해서 충족이 됩니까? 락토스가 있어야만 요 락토스가 있을 때 락토스는 또는 그 락토스의 아류인 인공적인 락토스인 IPTG는 렉 리프레서의 구조를 변경시키니까. 그래서 더 이상 오퍼레이터에 결합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오퍼레이터가 클리어 깨끗이 씌워지니까 그제서야 RNA 폴리머레이저가 이제 방해가 제거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포도당과 락토스의 이
상관관계가 이런 식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락토스 오페론에 관한 하나의 캐릭터라면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고는 두 번째 오페론인 트립토팬 오페론은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죠.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첫 번째로 락토스 오페론처럼 트립토팬 오페론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락토스 오페론은 렉토스에 의해서 유도 발현이 되죠. 그런데 트립토팬 오페론은 트립토팬을 치면은 셧다운이 되면 턴 오프가 되어버립니다. 요 트립토팬 오페론 첫 번째 기능은 트립토팬이라고 하는 요 아미노산에 의해서 트립토팬에 의해서 턴 오프가 되어버리는 오페론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죠. 헷갈리네. 얘는 왜 트립토팬을 해서 아까는 락토스에 의해서 이름이 락오페론이었는데 락토스에 의해서 쫙 올라갔잖아. 근데 얘는 트립토팬 오페론, 이름은 트립토팬 오페론인데 왜 아까처럼 트립토팬을 예를 들어 아까의 경우처럼 트립토팬을 치면은 얘네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턴 오프가 될까? 왜? 얘네들은 트립토팬 오페론은 트립토팬의 합성을 이들의 목적은 트립토팬을 합성하기 위한 오페론입니다. 그 얘기는 세포에 트립토팬이 이미 차고 넘치면은 더 이상 계속해서 얘를 돌릴 필요가 공장에 재고가 쌓여 나갔는데도 공장 돌리면 멍청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립토팬이 세포의 농도가 많으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그만 스위치를 꺼야 될 필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된 오페론이죠.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얘는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것을 이제 구현을 할까? 어떻게 해서 이 트립토팬이 있으면 얘네들이 탁탁탁탁 셧다운이 되도록 할까? 이 트립토팬 오페론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는 전사 단계에서 두 번째는 일단 전사가 시작되고 난 후의 단계에서 이중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트립토팬 오페론에 대해서 먼저 다시 이걸 계속 켜놓고 있었네 내가.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트립토팬 오페론은 트립토팬의 생합성 효소들의 오페론이다 라는 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립토팬이 여기서 코-리프레서로 작용을 한다. 아까 그 리프레서처럼 렉 오페론 리프레서처럼 있을 때 트립토팬이 있으면 훨씬 그 리프레서의 기능이 그제서야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렉 리프레서의 경우가 정반대로 아마도 구조가 그 리프레서가 트립토팬과 결합한 후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구조가 변경해서 오퍼레이터에 붙을 자격이 있는 그런 구조로 변경이 되겠죠. 아마. 이 복잡한 그림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점은 다만 5개 E, D, C, B, A라고 하는 5개에서 이 트립토팬 생합성 경로 복잡한 이 생합성 경로 이거 누구도 지금 외우라고 지금 이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래서 락토스 오페론과 비슷하게 하나의 RNA, 하나의 메신저 RNA에서 5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오페론. 오페론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 원핵 세포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아주 집약된 조직.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집약을 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봤던 원진, 원 엔자임 또는 단백질, 가설이라고 하는 비들, 테이텀 이들의 노벨상을 탄 요것은 사실은 진핵세포에 이 가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 당시에 유전자의 기능이 뭘까라는 걸 잘 몰랐을 때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기능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링크를 시켜줬다는 그 의의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원진 원엔자임 요 가설 요것은 오로지 진핵세포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이 오페론이라는 방식으로 훨씬 집약된 형태의 구성 형태로 이루어진 원핵세포의 유전자들은 원진은 멀티 엔자임 이게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오페론이라는 얘기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트립토팬, 오페론. 그런데 이 모든 5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은 전부 하나의 목적, 트립토팬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생합성하기 위해서 대사작용을 하는 데 필요한 효소들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프로모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프로모터 물론 있고 오퍼레이터 여기 있는데 좀 확대시켜 볼까요? 여기 이렇게 프로모터 지역이 있는 거예요. RNA 중합효소가 여기에 붙겠죠. 바로 그 뒤에 오퍼레이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리프레서가 여기에 붙으면 RNA 중합효소가 이건 못 가겠지. 그런데 이것이 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러니까 리프레서가 여기서 사라진 다음에 요게 또 이상한 리더 리전, 이거 뭐야? 리더라니. 이 리전이 또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요 리더 그 리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리더라고 하는 리전은 얼핏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그 5' untranslated region, UTR 지역과 상응하는 그런 지역인 거죠.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지역은 아니라는데 RNA의 일부분으로서 만들어지는 지역. 요 리더 리전의 특히 요 끝부분에 특별한 요 어테뉴에이터라고 하는 요 지역을 가집니다. 요게 아주 희한한 것인데, 그래서 오퍼레이터 바로 밑에 있는 요 리더의 인 어테뉴에이터에 의해서 2차적인 일단 전사가 시작이 된 후에도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을 하는 2차적인 그런 조절작용이 요 트립토팬 오페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절작용인 리프레서 단계에서 조절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은 요 리프레서 단백질이 여기 딱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요 리프레서 단백질이 오퍼레이터에 가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요 오퍼레이터에 가서 이렇게 붙으려면 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트립토팬이 요 그림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서로 착 맞아떨어서 제대로 완성된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트립토팬과 결합을 먼저 한 다음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오퍼레이터에 가서 이렇게 딱 붙어서 여기를 꼼짝 못하게 못 가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 트립토팬이 코-리프레서라는 것으로 이제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트립토팬이 없을 때에는 얘가 결합을 못 하는 거예요. 나 못 가. 그러면 트립토팬이 없으니까 빨리 열심히 가서 트립토팬 합성을 도움을 주는 여러 효소들을 만들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트립토팬을 세포에서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RNA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폴리시스트로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한국말로 이것을 뭐라고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데 결국 폴리시스트로닉이라고 하는 것은 모노시스트로닉과 이제 상대되는 말로서 이것이 바로 원진, 원 프로틴 요 관계를 우리는 모노, 하나가 1대1의 관계가 있는 것. 유전자 하나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 인코딩을 한다. 이것이 바로 모노시스테로닉이라는, 이것은 이 진핵세포에서 모든 유전자들이
언제나 예외는 있는 것이어서 거의 모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진핵세포에서의 거의 모든 유전자들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모노시스트로닉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 팔리시스트론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원진이 하나의 유전자가 멀티 여러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경우.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것이 바로 이제 오페론의 구성 형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의 오거나이제이션이 오페론인데, 이 오페론은 원핵세포에서만 대부분, 진핵세포에서 오페론을 구경하기란 거의 벼락을 한번 맞을까 할 정도의 확률로 드문 얘기이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팔리시스트로닉 메신저 RNA인 5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메신저 RNA가 그제서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트립토팬이 없을 때는, 트립토팬이 있으면 얘네들이 딱 이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리프레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들은 오퍼레이터 사이트에 이제 가서 철커덕 붙어서 더 이상 RNA 중합 효소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트립토팬에 의한 트립토팬 오페론의 조절입니다. 전사 조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갔어. 그 얘기는 뭐냐면 트립토팬이 없어서 이제 결제가 났어. 결제 사인이 났어요. 이제 자 만들어도 좋아라고 전사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가자 하고 이렇게 간 후에도 잠깐 다시 마음이 변했어 하고, 두 번째 이제 이 전사 억제가 이렇게 해제가 됐어요. 된 후에도 추가적인 전사 조절이 시작이 된 후에 다시 와서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러한 전사 조절을 우리는 이것을 atten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그 attenuator라고 하는 그 서열 부위가 개입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느냐 하면, 요 특이적인 요 RNA 2차 구조, 아까 지난 강의에서 봤던 헤어핀에 의해서 전사가 종결되는 것과 비슷한 식으로, 다만 그 헤어핀에 의해서 전사가 종결이 되는 그것은 그 로우 인디펜던트한 전사 종결이지만 저 뒤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RNA가 쭉 가서 거의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 트립토팬 오페론의 이 경우에서 있어서의 요 RNA 2차 구조 형성에 의한 전사 종결은 조기 종결입니다. 앞에서 시작되자마자 뭐야?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이제 끝내라고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희한한 게, 트립토팬의 농도에 의해서 이것이 2차 구조를 형성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약간 복잡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간단하게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전사가 시작이 됐어요. 일단 그러면 요 첫 번째 실제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지역을 앞서서 여기에 초기에 맛배기 지역에 요 untranslated leader region이라고 했잖아요. 요 leader region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요 leader region에 갑자기 트립토판을 이제 암호화하는 UGG라고 하는 요 염기 서열이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트립토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 사실은 처음에 이제 리보점에 의해서 번역이 시작이 되는데, 번역이 시작되는 지역에 가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두 개의 트립토팬 코던이 연속적으로 여기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왜 헷갈리냐면, 갑자기 이 부위가 지금 번역이 되는 요소와
계속해서 전사가 되는 요소가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혼란이 다가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원핵세포가 전사를 수행할 때 원래 실제 양상이니까. 원핵세포에서는 전사가 시작돼서 전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리보솜들이 달라붙어 가지고서 막 번역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이 또 다른 이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번역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진핵세포에서는 RNA가 만들어지는 장소와 그 RNA가 이제 단백질 합성에 사용이 되어지는 그 장소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핵과 세포질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원핵세포에서는 핵이 없기 때문에 전사가 진행돼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조금 먼저 나온 부분에 아직 밥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벌써 막 퍼먹는 것처럼 이 리보솜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서 그 막 지금 갓 뽑아져 나오기 시작한 그 이 RNA에다 불러서 번역을 시작을 해버리는 그런 양상 때문에 요 두 부분을 이렇게 동시에 설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전사가 되는 이 리더 지역에 원래 이 코딩 말고 리더 지역에는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특별한 부위가 있습니다. 뭐 그냥 특별한 어떤 지역이라고만 우리가 알면 되고 이들은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2차 구조를 형성하는데 선택적인 2차 구조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택적인 구조는 이렇게 (1과 2가) 만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 1과 2가 서로 만나고 3과 4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이 상보 결합을 만들어서 일종의 이런 식의 헤어핀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리보솜이 이렇게 이제 요 나온 지역을 처음에 리더 지역에서 처음 이렇게 전사가 돼서 나온 지역을 리보솜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리보솜이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정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왔다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여기서 진행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요 지역이 바로 이 트립토팬 코돈이 지금 연속적으로 2개가 나온 거죠. 이 연속적으로 2개가 나온 이 트립토팬 코돈이 갑자기 빨리 채워지려면 트립토팬을 가지고 있는 요 tRNA, 트립토팬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tRNA가 빨리 여기 와서 붙어줘야 되는 건데 세포 안에 트립토팬의 농도가 많을 때에는 이것이 빨리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포 안에 트립토팬이 없어 별로 그다지 많지 않을 때에는 여기가 그런 식으로 tRNA에서 2개가 연속적으로 그 트립토팬 tRNA가 채워지는 이 시간이 좀 더디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연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톨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를 이제 점유하고 리보솜이 바로 요 지역을 점유하게 될 경우에는 요 처음에 우리가 봤던 요 2개의 헤어핀 구조로 했던 2차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요 2번 지역이 1번 지역하고 원래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금방 마음이 변해서 요 옆에 있는 3번 지역과 이렇게 헤어핀을 구성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2번과 3번이 탁 붙고 그러면 1번, 4번 지역은 서로 닥쳤던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엔티-터미네이터 헤어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종결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전사 종결이. 그러니까 RNA 중화효소가 이런 구조로 있을 때 이 근처에 있던 RNA 중화효소는 아무 문제 없이 쭉 계속해서 전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
만약에 트립토팬이 빨리 채워져 가지고서 요 부위가 금방 리보솜이 금방 요 부위를 빨리 지나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아까 그 요 2번, 3번 지역의 이 결합이 더 이상 리보솜 때문에 형성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지역이 이제 3번, 4번이 아까 있던 3번, 4번 지역이 이렇게 이 지역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이런 2차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는 우리는 이 2차 구조를 터미네이터 헤어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터미네이터 헤어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치 전사 종결을 일으키는 그 로 인디펜던트 터미네이터 헤어핀과 비슷한 구조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RNA 중합 효소를 이제 더 이상 전사를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여기서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 이러한 서로 상대적인 이러한 2차 구조를 형성을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트립토팬이 있을 경우에는 세포 안에 트립토팬이 있을 경우 그러면 요 전사는 곧바로 조기 종결이 되어버리겠죠. 전사가. 왜냐하면은 트립토팬이 있을 경우는 RNA 중합효소가 그 1번 지역 전에 있는 요 트립토팬 두 개의 트립토팬 코드에 있는 지역을 빨리 통과하니까 금방 해체하고 숙제 빨리 끝내버리고 통과해버리니까 요 헤어핀이 어떤 식으로 3번과 4번 간의 요 헤어핀 구조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종결 헤어핀 구조를 만들어서 전사가 조기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립토팬이 세포에 별로 없을 경우에 이 트립토팬 오페론의 전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이유는 요 2번과 3번의 헤어핀 구조가 이것은 반종결, 엔티-터미네이터, 반종결 헤어핀 구조, 그러니까 종결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헤어핀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전사를 계속 진행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했을지 모르나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이미 우리는 트립토팬에 의한 이런 어테뉴에이션, 이것이 바로 그 어테뉴에이션, 왜 이것을 어테뉴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요 지역에 여기 트립토팬이 빨리 채워지지 않아서 이것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러한 기작에 의하면 이것은 이제 트립토팬 오페론의 전사가 계속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 어테뉴에이션 기작이 발생하지 못하면 종구를 빨리 끝마쳐서 결국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트립토팬의 농도에 의해서 트립토팬의 농도가 있을 때는 더 이상 이 오페론을 작동시키지 않고 트립토팬의 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야만 세포에서 트립토팬을 계속 좀 더 많이 합성을 할 수 있도록 이 오페론을 스위치를 올려주는 구실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 RNA 2차 구조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 식으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전사를 조절하는 것을 또 다시 부각시켜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이 세균에서 원핵세포에서 존재하는 이 전사 조절 기적인 라이보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이보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트립토팬 오페론의 바로 이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 요 기전을 이해를 한 후에 바로 전반적으로 라이보 스위치라는 것에 의한 이것이 바로 주로 원핵세포, 물론 이스트에서도 조금은 발견이 되긴 하지만 원핵세포에서 이제 훨씬 많이 두드러지게 발견이 되는 하나의 전사조절 기전의 한 예인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 것이 바로 이
트립토팬 오페론의 이 어테뉴에이션에 의한 전사 조절 기전입니다. 그래서 라이보 스위치라는 것을 좀 더 일반화시키는 이 다이어그램을 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RNA 중합 효소가 이렇게 가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요 앞에 이 근처에 있는 요 RNA 자체의 2차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그 RNA 2차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RNA와 결합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작은 물질, 이것을 이제 리간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 리셉터라든가 수용체 같은 데 체기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어떤 물질들을 전부 통틀어서 리간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트립토팬 오페론의 경우에서도 트립토팬은 하나의 리간드가 되는 거죠. 특정한 RNA 부위에 이렇게 딱 트립토팬이 와서 그 리보솜에 와서 붙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해서 그 결과로 이 RNA 2차 구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엔티터미네이터 반 종결자 형상을 이루느냐 아니면 터미네이터 조기 종결자 형상을 이루느냐를 결정을 해 주듯이,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대사 물질들이 원핵세포에서는 이렇게 그 RNA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RNA의 어떤 특정 지역에 결합을 해서 이 RNA의 2차 구조를 특정하게 형성을 함으로써 이 중합효소가 붙고 떨어지기를 조절하는 그러한 방식에 의한 조절을 우리는 라이보 스위치라고 합니다. RNA가 일종의 어떤 스위치 구조를 해서 ON이 됐다가 OFF가 됐다 하는 것을 반영을 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또 다른 종류의 예인인 퓨린이라고 하는 어떤 뉴클리오티드, 퓨린이라는 뉴클리오티드의 어떤 합성을 조절하는 유전자, 합성에 관계되는 대사 유전자라고 할 것 같으면 퓨린에 의해서, 퓨린이 많으면은, 퓨린 뉴클리오티드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굳이 그 퓨린 생합성에 관한 유전자를 스위치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퓨린이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사가 되는 RNA의 첫 부분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특별한 2차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이 유전자가 스위치가 딱 꺼져버리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RNA 중합효소가 여기서 그만 나 이제 마음이 떠났어 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 퓨린이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퓨린이 여기 와서 붙지 않으니까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이 2차 구조를 이루어 가지고서, 그러면 그러한 2차 구조, RNA 2차 구조 아래에서는 이 RNA 중합효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는 식으로. 이것이 우리가 방금 본 트립토팬 오페론의 이 어테뉴에이션에 의한 조절과 뭐가 달라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물론 다른 점은 요 퓨린이라고 하는 요 대사 물질이 RNA와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리간드로 작용을 해서 RNA 2차 구조를 형성하느냐, 아니면 트립토팬 오페론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리보솜에 결합을 해 줌으로써 리보솜이 이것을 이제 구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는 그 차이점일 뿐이지. 그래서 그러한 방식에 의한 조절 방식,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RNA 2차 구조가 변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됐었겠죠. 물론 트립토팬 오페론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훨씬 더 오래 전에 이해를 했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네, 희한하게. 이게 뭐야? 라이보 스위치?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거기다라는 것을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그 두 개의 종류의, 그러니까 락토스 오페론을 구동시키는 오페론 프로모터와 또는 트립토팬 오페론을 구동시키는 트립토팬 오페론의 이 하이브리드인 택 오페론을 설명을 하는데,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락 오페론과 트립토팬 오페론의 근본적인 차이와 그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목적으로, 사실 그게 더 주목적으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두 번째 세션을 끝내고 그 다음 세션에서는 이제 또 다른 프로모터인 T7 프로모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세균의 유전자 프로모터가 아니라 박테리아 페이지의 프로모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이 아니라 다음 세션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